안녕하세요. 주식특공대 2부로 이어갑니다.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주말을 가장 유익하게 보내는 방법, 주식 싹쓸이와 함께 하시면 되죠. 이번 주에도 SG, 또 DS 단석, KCS 같은 주옥 같은 종목들이 탄생해냈습니다. 오늘 방송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일단 본격적인 시작 전에 간밤에 마감한 미증시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트럼프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오른 가운데 S&P 500은 사상 최고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5천선에 도달한 지 9개월 만에 장중에 또 6천선까지 터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그럼 우리 시장 마감가도 체크를 해보시죠. 어제 우리 시장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 마감했지만 한 주로 놓고 보면 월요일에 크게 오른 덕에 4주 만에 상승으로 마감한 이번 주였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1% 넘게 올랐습니다. 네, 미증시 정말 최고가 랠리 부럽지 않을 만한 우리의 포착주도 오늘 5종목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해결을 해드리고 있죠.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전화는 02786-1022, 1023번 2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3가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상반기 베스트 어드바이저 공명정지우 위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먼저 이번 주 시장부터 복귀해 볼 텐데 큰 이벤트들이 한 번에 몰려 있어서 더 정신없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정리부터 해주실까요? 예, 이번 주 가장 좀 이슈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주식 싹쓸이 시간이 이제 8시로 변경돼서 이제 열심히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이제 금투세가 폐지됐다는 거죠. 이제까지 코스닥을 억눌렀던 금투세가 폐지되는과 동시에 이제 3%대 급등이 나타났잖아요. 물론 이제 트럼프 때문에 더 출렁거리긴 했지만 일단 엔비디아가 또 다우지수에 편입되면서 역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죠. 앞으로 분명 이 AI 쪽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죠. 당선 전에 AI 맨하탄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 뭐죠? 옛날에 이제 핵무기 만들 때 이제 프로젝트를 가동했었던 엄청난 큰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AI 쪽은 앞으로 10년, 20년을 지배할 또 가장 중요한 또 이 업종이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인터넷 인프라, 브로드밴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가장 또 중요한 화두가 될지 몰라요. 그래야지 이제 전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SK가 AI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굉장히 좀 큰 이슈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저는 뭐 처음에는 해리스가 되는 게 좀 시장은 안정을 찾을 거기 때문에 해리스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나 트럼프가 되면 시장이 출렁거릴 거라는 예상은 돼 있었죠. 그런데 결국엔 우리나라가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왜냐면 예전에도 한번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트럼프는 딱 생각하면 트럼프 일기 때 뭐가 생각나죠? 저는 처음에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처음에는 화웨이 규제. 이 화웨이를 규제하면서 화웨이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거의 사라지다시피 정도 했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이제 되면서 다시 좀 살아났죠. 근데 이제 트럼프가 화웨이를 가만히 놔둘까요? 이제 관세 이제 중국은 60% 때리겠다라는 얘기와 함께 중국 주기에 올인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화웨이는 HBM까지도 만든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화웨이를 규제하면서 가장 큰 반사이익을 얻을 건 스마트폰과 반도체, 삼성전자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도 경험해봤다시피 트럼프 1기 집권 때 이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100% 이상씩 다 올라갔거든요. 그만큼 AI 반도체가 오히려 수혜주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뭐 우크라이나 재건, 비트코인, AI, 뭐 우주항공, 테슬라, 자율주행, 양자 컴퓨터 이런 이 트럼프 관련 수혜주들을 또 방산주 뭐 이런 쪽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아마 중장기 미래의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대 흐름을 보면 처음에 인터넷 버블, 그다음에 스마트폰 버블, 전기차 버블, 그다음에 이제 AI 버블,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 버블이 될 가능성이 높죠. 간밤에도 예전에 이제 이틀 전이었죠. 아이온큐 같은 경우 30% 넘게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지난주 이제 KCS가 또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트럼프 수혜주들은
꾸준하게 얘기 나오는 부분을 보면서 실질 수혜주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늬만 테마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간밤에 다우 증시도 200포인트 넘게 올라왔습니다. 나스닥도 플러스 전환됐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다시 1396원대, 90원대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말은즉슨 야간 선물을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가 크게 급등을 안 해요. 오히려 2포인트 넘게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코스피가 본격적으로 가기는 어려운 시점이에요. 트럼프 불확실성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도 약간 오버슈팅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1500포인트 이상 올라가고 또 올라가니까 한 3, 4일째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이격 좁히는 과정이 좀 필요할지 모르거든요. 그만큼 지난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외국인들은 코스닥 위주로 대량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아마 이번 주에도 외인들이 중성주 종목 장세에만 초점 맞추면서 아직 대형주를 확 끌어올리기에는 주 초반에는 쉽지는 않겠다. 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이외에 뭐 우리나라 뭐 중국 뭐 비자 면제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여행주들이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뭐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죠. 저는 별로 아직 중국 가고 싶지 않습니다. 중국이 너무 많은 걸 뺏어갔어요. 예. 지금 뭐 철강, 태양광,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제 반도체까지 뺏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죠? 우리의 제주도도 뺏어가려고 하다가 이제 일단 제주도는 이제 좀 그래도 많이 이제 그런 건 없지 않나 그렇게 싶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바닥에 있는 기업들을 잘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일적인 이슈에 너무 주목을 하지 마시고요. 역시 트럼프와 우리나라의 이제 협력 관계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산업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선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조선은 이제 협력 계획을 구체적으로 처음에 발표를 했거든요. 미국의 조선소가 좀 뒤쳐져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상당한 협력. 그럼 우리나라 조선하고만 협력하고 다른 거는 다 관세 때리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칩스법을 지금 서둘러서 또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이제 텍사스 지역 쪽에 우리나라가 이제 삼성전자가 공장을 짓고 있어서 거기는 공화당 텃밭이란 말이에요. 예,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안에서도 실질적인 수혜주를 찾아봐야 된다는 점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 전략을 챙겨볼 텐데, 위원님 다음 주에도 미국 물가 지표도 나오더라고요. 예. 네, 우리가 어떤 쪽에 좀 초점을 두면 좋을까요? 예, 물가 이제 뭐 겁먹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왜 물가를 좀 걱정을 좀 덜 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적극적인 지원 의사가 별로 그렇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지쳐버렸거든요. 남은 국가에 이제 퍼주는 거를.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착에 좀 끝나는 그런 패턴이 전개되면 상당히 물가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드릴 오일, 석유, 셰일가스 시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당선되고 나서 석유를 시추하겠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석유가 안정을 찾으면 물가가 상당히 안정을 찾겠죠. 지금도 배럴당 70달러, 60달러 여기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굉장히 안정권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물가가 안정을 찾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제 다음 주에 있는데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이번 주 목요일쯤에 있죠. 예. 근데 엔비디아가 수요가 미쳤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젠슨왕 CEO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제 테슬라 다음은 뭐가 될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AI 맨하튼 프로젝트를 구상하겠다. 예.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 거예요. AI를 잡는 자 전 세계를 지배할 수도 있는. 그렇기 때문에 역시 AI 인프라 구축의 가장 필수적인 부분은 뭐죠? AI 반도체 쪽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엔비디아는 이 시점에서 더 성장할 걸로 좀 보여지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은 우리나라 요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만이 돈을 다 훔쳐가고 있다. 반도체를 훔쳐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나라가 좀 반사이익을 좀 얻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AI 인공지능 관련주 이제 테슬라와 급등과 함께 테슬라도 AI 반도체 지금 엔비디아 쪽에 대규모 주문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AI 쪽이 좀 더 주목받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역시 위기는 곧 기회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 다음 주 실적 나오는데 그 부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위원님의 기법 강의 들어볼 텐데요. 그 전에 종목 상담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2, 1023번,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위원님의 기법 강의 들어볼 텐데요. 지금 시장 트렌드에 딱 맞는 거 트럼프 당선 수혜주 자세하게 분석해 주신다고 하네요.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예, 주식 싹쓸이 금일도 또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일단 보시게 되면 트럼프 당선 수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역시 지금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거든요. 중국 경제 기술력은 지금 상당히 많이 따라온 것 같은데 중국 경제가 지금 내수가 좀 붕괴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도 위축돼 있고 그래서 중국 아마 이번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도입해서 아마 경제 부양 정책은 펼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전 세계 경제는 그렇게 꼭 나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재건, 우크라이나 재건,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은 왜 대통령이 당선이 될 수 있었던가? 역시 문제는 경제야죠. 예. 미국 경제에 체감하는 서민들의 경제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안 좋을까? 미국 너무 해외 쪽에 이제 퍼주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미국 국민들이 싫어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계속 퍼주나요? 예. 이스라엘도 퍼주고 우크라이나도 계속 퍼주고 영원히 이제 퍼주기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크라이나 재건이 상당히 좀 주식은 어차피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오죠. 사실상 길어진다라고 해도 기대감이 계속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해결하려는 의지가 좀 더 강력하게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 이제 통신 장비, 이 통신 쪽이 5G 구축, 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요. AI 인프라,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이 AI 반도체, 지금 뭐 자율주행, 앞으로 로봇, 인공지능 이런 게 나아가려고 하면 역시 통신 시장의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시 AI 인프라부터 해서 특히 이 5G, 이제 앞으로 6G 시대로 갈 것 같은데 통신 장비 쪽이랑 이 양자 컴퓨터 쪽 이쪽이 굉장히 또 앞으로 중요하겠죠. 지난주 이미 나왔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양자 컴퓨터 쪽에 발전 의지를 좀 피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온큐도 이제 급등을 하면서 양자 컴퓨터가 새롭게 또 부각되는 모습. 양자 컴퓨터가 먼 미래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주 가까운 미래도 아닐 것 같고 좀 이제 가까운 미래 얘기들이 자꾸 나오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글이 수년 전부터 양자 컴퓨터를 개발을 이미 완료를 했다. 이게 이제 좀 더 이제 고도화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양자 컴퓨터가 분명히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날이 올 텐데 여기 핵심 주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재건주 같은 경우는 역시 이 SG가 또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죠. 여기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파라볼릭이 상승 기준 전환됐고요. 이 파라볼릭이라는 건 이 기조를 뜻하는 거거든요. 하락 기준이나 상승 기준이요. 저기서 상승 기조를 터닝할 때 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쭉 랠리가 나와요. 그리고 하락 기조로 바뀌죠. 쭉쭉쭉 계속 떨어져요. 그러다가 여기서 상승 기조로 바뀌어요. 그리고 올라가죠. 그래서 또 하락 기조로 바뀌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또 상승 기조로 바뀝니다. 이 기조만 따라갔어도 손실이 거의 날 수 없죠. 이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항상 대신 바닥을 찾으면 훨씬 더 괜찮죠. 처음에 바닥, 파라볼릭 상승 기조로 전환되는데 721선 밀집 국면이에요. 거래량이 늘어나고요. MACD가 0을 돌파하고 스토캐스틱 지표가 터닝한다. 그때 대표이사의 매수세, 매수 단가 이하 그리고 자사주 매입 단가 부근 1,400원대 50억. 이제 거기서 사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조단위 매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그런 거예요. 4조 원대 이제 매출이 역시 10년 동안 나올 것 같다. 그때가 그냥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간은 바닥권은 아니고
단기 매수권, 단기 매수권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항상 바닥을 찾는 게 중요하고 바닥을 놓쳤으면 첫 5일선 회복되면서 돌아갈 때 단기 매수권을 노린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SG도 10월 달에 다시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고요. RFHIC 이 종목이 또 중요하죠. 여기서 바닥을 설명드렸어요. 제가 딱 설명드렸어요. 여기서 이날 10월 달.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아래꼬리 소양선. 이 스토캐스틱 지표 터닝할 때 이럴 때 보는 거거든요. 이 하락 기조로 꺾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어제부터 파라볼릭이 상승 기조로 전환되죠. 봐야 되겠습니까? 안 봐야 되겠습니까? 이 RFHIC는요. 지금 방산, 반도체 그리고 역시 하나 더 통신 장비까지, 통신 부품 이쪽까지 바라볼 수가 있어요.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최대 수혜주가 될지도 모르죠. 이 삼성전자 쪽에 역시 이 RFHIC 트랜지스터 전력 증폭기를 공급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 방산 쪽에 LIG 넥선 쪽이랑 협업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전공정 장비를 역시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도입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와, 트럼프 세 가지가 다 엮였네. 방산, 통신, 그리고 반도체. 그 바닥에서 지금 사장님께서 3억 6천만 원을 사죠. 16,000원, 14,000원, 만 원. 자사주 매입을 12,000원대에서 지금 40억 넘게 들어오는데 아마 다음 주까지 50억 다 들어올 거예요. 50억 자사주 매입 공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주식 취득 결정을 했잖아요. 그럼 말은 뭐예요? 그 말은. 11월 28일까지 무조건 사야 된다는 거예요. 안 살 수가 없어요.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업은 3년 동안 꾸준하게 300억 가까이를 자사주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단가가 3만 원, 2만 원, 지금 만 원대 초반대. 평균 매입 단가 이하 있다는 거죠. 대표이사 매수와 자사주 매입의 콜라보. 해당 사항이 되죠. RFHIC는 증권사 리포트도 보면 대부분 목표 주가가 4만 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지금 현재 주가 대비 굉장히 좀 높은 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좀 긍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고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RFHIC 다음 주가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KCS 이 기업 꼭대기일까요? 지금 양자 컴퓨터 세계 최초로 양자 암호 원칩을 개발했어요. SK텔레콤이랑 공동 개발했다. 귀속력은 KCS에 있습니다. SK텔레콤은 개발 기업이 아니에요. 이 기업의 귀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 720선 이렇게 대양선, 대음선, 대양선 그리고 눌러주고 지금 밀집 국면에서 예전하고는 양상이 틀려요. 예전에는 7배에서 아래에서 반등성이었는데 돌파 지지받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평선 다 밑에 있어요. 그리고 올라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 시에는 적극 저가 매수기를 노려보는 위치예요. KCS는. 내년 1월 달쯤에는 CBDC라고 해서 이제 디트로 앞에 중앙은행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하죠. 미국이 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하잖아요. 내년 초쯤에. 그거는 그렇지만 중요한 것보다도 결국에는 중요한 건 세계 최초 양자암호 원칩을 개발해서 내년도부터 다양한 군통신 장비, 드론에 탑재될 예정이에요. 왜? 군통신 장비는 해킹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세계 최초 양자암호 원칩을 개발했는데 역시 드론과 군통신 장비에 탑재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걸로 끝날까요? 이제 앞으로 고도화 되겠죠. 그래서 이 세계 최초로 양자암호 원칩을 개발한 이 기업은요. 아마 양자 컴퓨터 관련주 중에서 가장 대장주 관점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월봉은 중장기 3바닥 패턴이 형성이 됐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누구도 못 건드리게. 그 회사, 개인, 독보적인 기술력만 갖고 있으면 절대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 기술과 그 기업과 그 사람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 꼭 필요한 기술이 되자. 이것만 명심하시고 이런 세계 최초 독보적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잘 보시면 지수에 휘둘리지 않고 좋은 기업을 바닥권에서 꾸준하게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송 1시간 늦춰졌을 뿐인데 벌써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더 힘이 납니다. 종목 상담도 많이 접수가 됐는데요. 먼저 전화부터 빨리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시청자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예. 잘 들리시죠? 연결 잘 됐어요. 예, 예.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CS윈드요. CS 윈드요. 예.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53,000원에 40%입니다. 53,000원에 40%. 예. 네, 너무 많이 빠졌죠. 대선 결과가 달랐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여쭤볼게요. 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아침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주식 투자 지금 혹시 경력이 어느 정도 되셨나요? 예. 경력요. 예. 경력은 수십 년 됩니다. 수십 년 되셨어요?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기도 하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이 CS윈드는 솔직히 제가 지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기업이에요. 예. 단 한 번도 한번 이 기업을 투자해 볼까? 그런 생각을 지금 일단은 안 하고 있었던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이 단기간에 모든 거를 지금 다 분석을 해드리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좀 아쉬운 측면은 있는데 CS윈드는 풍력주잖아요. 예. 예, 그리고 최근 들어 단일 판매 공급 계약도 대규모로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최대주주가 좀 지분을 좀 늘려난 것도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간과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 예. 지금 미국 대선 대통령 선거에 혹시 관심이 있으셨나요? 대통령 선거. 네, 누가 될지 이제. 그럼 트럼프가 되면은 분명히 풍력주나 신재생 에너지가 떨어질 거를 예상은 좀 하고 계셨죠. 예. 예. 그런데 대응을 안 하셨어요. 주식은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응을 좀 해 나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53,000원이라고 하면 지금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53,000원이면 2024년도 11월 8일 날이에요. 예. 이때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급락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가 이상으로 53,000원대에서 충분히 본전 부근에서 매도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좀 떨어지고 한 1, 2% 손실 보니까 좀 아쉬운 마음에 매도를 안 하신 거죠. 혹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아니, 예. 많이 좀, 저점까지 얼추 빠졌어요. 예. 아니, 이번 주 금요일 날 53,000원대가 시가에서 고가 부근이었어요. 근데 이제 매수 단가가 53,000원이니까 그 전에 좀 수익이 나다가 갑자기 급락을 하니까 아침에 좀 빠져 출발하니까 급락까지는 아니었어요. 고가가 이제 53,100원이었으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 되니까 이제 갑자기 더 빠져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예전에 사셨는데 수익이 좀 나다가 갑자기 이제 본전까지 내려오니까 손실인 것 같아서 안 팔았다든지 아니면 그날 11월 8일 날 본전 부근에서 그냥 샀는데 갑자기 확 이제 트럼프 때문에 빠졌던가. 예, 미리 사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만큼 좀 아쉬운 거예요. 주식은 결단을 해버려야 돼요. 버렸다가도 본전에서 악재가 나오네? 그러면 일단 본전에서 커트. 그런 다음에 다시 밑에서 재매수 기회를 노린다든지. 왜 나쁜 기업은 아니고 단순 그냥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풍력 자체가 망가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결국엔 풍력 시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중장기로 볼 종목이지 단기적인 관점에서 막 급등을 노리는 기업이 아니에요. 물론 해리스가 됐으면 급등을 했을 거기 때문에 그냥 놔뒀어야 되죠. 근데 트럼프가 되는 순간 빨리 캐치를 했어야죠. 본전 보고 일단 커트. 그런 다음에 다시 재매수 기회를 노려볼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는 거예요. 단기 대응을 알면서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쉬운 마음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실 것 같고 지지권은 그래서 지금 좀 설명을 드려보면 웬만해서 주식은 이전 저점 깨지면 안 돼요. 43,000원대 깨지면 경계를 다시 했다가 다시 재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게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단기간에 투심이 회복될 가능성이 좀 적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쉘, 드립 이런 얘기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또 투심이 또 계속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기업들은 좀 더. 그래서 43,000원 지지권 갑자기 올라가서 본전 부근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일단은 경계했다가 흐름을 보면서 다시 재매수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아쉽지만 빠른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43,000원 지지 여부 꼭 잘 체크해 보세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볼게요. 이번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 매수가는 83,000원, 비중은 20% 남겨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꼭 좀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지금 종가 보니까 손실이 네. 좀 크신데요. 예,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셀트리온은 좋아하는데 셀트리온 제약은 역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셀트리온은 자사주 매입을 1조 5천억 규모로 하잖아요. 예, 그리고 했잖아요. 근데 셀트리온 제약이 자사주 매입을 안 하잖아요. 예. 지금 회사는 셀트리온에 집중하고 있지 셀트리온 제약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셀트리온을 미국의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지 셀트리온 제약을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 기업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83,000원대에서 20%를 사셨다고 하는데 83,000원대는 여기죠. 예. 721선 부근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부근 720선 부근에서 차트상으로는 잘 보신 거예요. 하지만 종목 선택에 셀트리온을 봤으면 자사주 매입도 뭐 17만 원대 셀트리온이 1조 5천억 했는데 뭐 죽을 수가 있을까요?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1조 5천억 자사주 매입한 기업이 있을까요? 단 한 개의 기업도 없어요. 예. 그만큼 주포 세력들이 그 정도로 살 때는요. 앞으로 큰 기대감을 갖고 사는 거거든요. 글로벌 제약사로 발돋움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나스닥 상장도 준비하면서. 이제 앞으로 매출이 이제 3조대에서 5조대를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셀트리온이 움직이면 셀트리온 제약도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바뀔 수도 있죠. 하지만 일단 셀트리온이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라가면 뭐 8만 원대 한 중반대 운 좋게 올라간다. 그럼 본전 부근에서 매도 기회를 노리시고 셀트리온 쪽으로 셀트리온 그룹주가 좋다라고 하면 셀트리온 쪽으로 바꿔타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 이전 저점 부근이 지금 이 6만 원대 초반대죠. 6만 원대 이거 만약에 이탈되면 경계했다가 다시 보는 게 좋아요. 다시 재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 커트시 같다. 불안하잖아요. 계속 흐르고 있으니까. 어디까지 흐를지 모르니까. 그리고 나서 내년 아마 1월 달 때쯤 되면 아마 셀트리온이 나스닥 상장을 좀 더 구체화할 것 같아요. 늦어도 내년 초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같이 그때 이슈가 부각되면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실망하기는 이를 것 같아요. 어차피 셀트리온도 셀트리온 제약의 자회사니까 셀트리온 제약이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지금은 좀 보유 관점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일단 홀딩 하시면서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전화도 다시 연결을 해볼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삼성중공업인데요. 네, 삼성중공업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1,500원에 50%입니다. 11,500원에 비중 50%. 언제쯤 네네. 매수하셨을까요? 최근에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앞전에도 그 삼성중공업을 많이 가져 있다가 네. 전량 매도를 하고 이번에 또 다시 얼마 전에 또 들어갔는데 추가 매수하셨어요? 추가 매수보다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도 최근에 트럼프 때문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본전 네네. 부근까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중이 좀 네네. 크신데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쭤볼게요. 네네. 예, 시청자분 안녕하십니까? 예. 네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아침에 전화주셔서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조선주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 이제 좋은 얘기들을 했잖아요. 적극적으로 협력하자. 미국의 조선주가 우리나라보다 지금 기술력이 오히려 뒤처져요. 그래서 미국에 지금 숙련된 기술자가 좀 없나 봐요, 또. 그러다 보니까 중국한테 도움을 빌릴 수는 없잖아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또 우리나라 기업이거든요. 대신 요즘 우리나라도 그때 K조선이 한참 좀 업황이 안 좋아서 많이 좀 이제 숙련된 기술자들도 좀 이탈된 걸로는 좀 알고 있는데 뭐 다시 이제 모아서 하겠죠. 그런데 삼성중공업 같은 조선 회사들은 예전에도 그렇고 대규모 좀 한마디로 대규모 이제 수주를 했는데 적자 전환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대규모 수주와 함께 적자 오히려 적자 수주라고 하죠. 정해진 기일 내에 또 맞추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주목을 못 받다가 2023년도 바닥을 전하고 최근 들어 이제 움직임이 좋아요. 근데 당장 실적이 잡히는 기업들은 아니에요. 한 몇 년 내에 이게 수주한 잔고가 이제 나중에 이제 넘겨줬을 때 그럴 때 이제 실적이 확 폭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평가로 논할 수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이런 기업들 지금 아쉬운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을 둘 다 말씀드릴게요. 삼성중공업은 그럼 과연 지금 바닥권일까요? 한번 투자자분한테 여쭤봐도 될까요? 예. 지금 바닥권으로 혹시 보이시나요? 예. 지금 네. 매수액이
매수해도 늦지 않고 그냥 매수해도 안 될까요, 지금? 저는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지금이라도 사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질문을 던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주식은 지급이 바닥이 아닐까요? 그럼 바닥은 주식 싹쓸이 기법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2023년도 1월달, 4월달 이때 720선 부근 밀집 국면이에요. 주식은 바닥 국면이라고 얘기를 할 때 바닥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밀집 국면에서 720선을 돌파할 때 그럴 때 중장기 월봉상 막 이제 밀집 국면에서 2023년도 5월달 때처럼 파라볼릭이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이제 밀집 국면에서 터닝하고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가려고 하는 거구나. MACD가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네. 이런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바닥에서 잡으니까 뭐 수십 프로 100% 수익 났다. 근데 중간에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도 중장기는 바닥권이었네 나중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저는 있는 그대로 과학자들은 그렇잖아요. 상상을 안 하잖아요. 그냥 있는 관측된 대로 얘기를 하는 게 과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식에 도입을 해서 관측된 것만 생각을 하자고요. 바닥에서 최대주가 지분을 늘리네. 밀집 국면이네, 700원 돌파네. 그럼 거기가 바닥이고 거기가 매수권이고. 근데 중간에서는 더 갈 수도 있네. 이거는 미래 어떻게 될지 중간에 더 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6,000원, 7,000원대, 7,000원대 내려오면 매수권, 바닥이니까 해볼 수 있고 지금 중간이네, 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불안하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지권을 철저히 참고한 상태에서 하셔야죠. 바닥권이 아니기 때문에 200일선 부근에서 지지받고 올랐죠. 9,200원대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만 보유권으로 가시다가 12,000원대 뚫어버리게 되면 신고가도 늘어볼 수 있죠. 조선이 제가 볼 때는 이제 한 방에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이미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항하는 여러 가지 이제 군함들 이런 걸 만들려면 우리나라 도움이 이제 앞으로 절대적으로 대형 수주가 나올지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K방산하고 같이 맞물려 갈 수 있는 조선업종 이런 기업들 중장기는 굉장히 이제 앞으로 좋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 보유주만 갖고 있다가 이 박스권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면서 오늘 제가 질문을 던졌죠. 이 종목이 과연 지금 바닥일까? 그런 기업들을 잘 찾다 보면 결국엔 성공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마치겠습니다. 네, 트럼프 정책 수혜로 전망이 좋기 때문에 잘 끌고 가시길 바랄게요, 시청자님.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상담 많이 들어와서 전화 한 번 더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네이버 크게 고민은 아닌데요. 이 실적도 좋고 그냥 괜찮은 것 같는데 올라간 듯 하면서 내려오고 그래서 맞아요. 궁금해서요. 실적 되게 좋은데 시청자님의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77,600원 100%요. 비중 굉장히 많이 들어가셨네요. 강심장이시다. 근데 금요일에 그래도 매수가 터치해서 조금 희망이 보일 것도 같은데 한번 여쭤볼게요. 예. 시청자분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아침에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 네이버는요, 일단 제가 여태까지 이제 지금 최근 들어서도 한 번도 솔직히 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낼 자신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움직이지를 않아요. 예. 그냥 계속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대신 대형주다 보니까 큰 손실은 나지는 않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제 하단 추세에 근접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볼게요. 지금 이제 카카오가 국내만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카카오는 지금 도태되고 있어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이버는 해외 쪽에 올인하고 있었던 기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국내에서 매출이 안 나와도 의장에 했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냥 해외 쪽에, 그냥 공식적으로 한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떠도는 얘기지만 해외 쪽에, 국내에서는 매출이 안 나와도 되니까 해외 쪽에 좀 올인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했던 걸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그런데 이 네이버는 지금 월봉 차트를 보면 하단 추세 근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방금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주식은 바닥을 찾아야 된다고. 그럼 이제 바닥이 왔을까요? 차트는 하단 추세네? 700에서 아래네? 많이 떨어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바닥 신호를 보려고 하면 갑자기 거래량이 튀어야 돼요. 확 거래량이 누군가는 팍 사야 돼요. 최대주가 사든지 아니면 임원이 사든지. 임원은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임원이 샀던 걸로 기억나는데 한번 공시를 보세요. 다트전자 공시 보면 갑자기 사장님이 샀는지 대표자가 샀는지 매수세가 들어왔는지 알 거예요. 근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긍정적인데 거래량만 늘어나면 돼요. 기관회원들이 잔뜩 사야지 대형주들은 갈 거 아니에요.
예. 거래량 추이를 잘 보시고 15만 원대 딱 지지권 거기 이탈되면 일단 경계했다가 다시 보시는 게 좋아요. 100%는 너무 많아요. 분산 투자가 중요할 것 같고. 네, 그리고 저는 이걸 예. 그냥 적금식으로 월급 네. 타면 조금씩 사가지고 저 이제 매수가는 좀 더 위였는데 예. 내려놓은 거거든요 지금. 예, 주식은 계속 또- 일이 예. 모으고 있는데 그래도 예. 될까 싶어서요. 예, 주식은 제가 또 중요한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아까 예. 어떤 투자분한테 제가 바닥을 찾으라고 얘기했죠. 예. 예. 그리고 지금 이 투자자분 잘못하신 부분이 뭐냐면 주식은 예. 적금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딱 아. 때가 왔을 때 바닥이 왔으면 딱 한 번 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적금식으로 아. 계속 사다 보면 뭔가 위에를 또 추격 매수하다 보면 자꾸 단가가 높아지고 그리고 떨어질 때 또 계속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 지하실까지 내려갈지 어떻게 알아요? 바닥 신호가 보여야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팍 터져줘야 된다고요. 안 터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금. 대신 나쁘진 않다 그랬죠. 월봉 하단 추세 부근이고 크게 리스크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최대주가 산다. 그럼 나쁘지 않고 해외 쪽에 경쟁자가 카카오가 좀 둔화되고 있고 네이버가 좀 살아나고 있고 어차피 인터넷 로봇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고 AI 반도체 시장도 진출하고 있어서 지금 시장의 흐름과 동떨어진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21만 원대까지 목표치를 보면서 지금은 일단 보유 관점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세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면서 21만 원까지 한번 도달 여부 지켜보도록 할게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시간 관계상 위원님의 종목들 AS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DS 단석, 지난주 이 시간에 싹쓸이 종목이죠. 한 주 동안에 무려 이 종목이 거의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화요일에도 26.8% 급등을 했네요. 위원님. 예, 제 DS 단석은 이 원래 평일날 설명드려서 원래는 한 50% 가까이는 올라와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난주 200일선 뚫었어요. 예. 이제 과일 종목 지정 예고 때문에 한번 숨고르기 했는데 뭐 과일 종목 지정돼도 상관은 없어요. 기업 팬더멘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방금 전에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예, 투자자분들한테 바닥을 형성하려고 하면 뭐를 봐야 된다? 거래량이 튀는지를 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지죠. 예. 근데 이 기업은 1조 원대 수주를 했던 기업이고 제가 가장 앞으로 유망하게 생각하는 폐플라스틱, 폐배터리, 폐기름으로 신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미국 쪽에 또 수주를 했다는 부분, 국내 SOL 쪽이 일본 업체랑도 이게 한쪽으로만 지금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세 가지 신산업이 있어요. 월봉 차트 보면 진짜 제가 지금 8만 원대 이상에서 8만 원대 부근에서 굉장히 지금 그때 너무 좋았던 기업이에요. 예. 제가 사고 싶었어요. 그만큼 8만 원대. 그래서 제가 추천하면 살 수가 없어서 항상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지금 이 DS 단석은 지금은 중장기는 가물등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단기는 5일선 매매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단기로 5일선 매매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종목은 KCS 살펴볼게요. 이 종목은 2주 전 우리 방송 종목이었고요. 어제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했죠. 어제 양자암호 크게 부각이 됐는데 역시 위원님이 선구안이 있으세요. 네, KCS는 제가 딱 업종별로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재건하면 SG, 딱 그게 대장주고. 지금 앞으로 양자암호 칩 하면은 KCS. 왜? 세계 최초 양자암호 칩이 내년도 군용, 드론, 통신 장비에 다 들어갈 것 같으니까. 국정원의 인증을 받았으니까. 네. 이 기업은 중장기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단기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전 저점 부근이죠. 6,600원대가 지지권이에요. 근데 또 거기 내려온다고 또 추격 매도 해야 되겠습니까? 720선 부근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장기 밀집 국면 720선 부근. 자사주 매입 단가 10,000원. 그냥 이 부근에선 7,000원대, 6,000원대. 내려오면 저가 매수.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올라갈 때 추격 매수보다도 내려올 때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중장기 아직 바닥권에서 월봉 3바닥 패턴 속에서 지금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 중장기는 이 하단 추세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매매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6,600원 지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G 살펴볼게요. 이 종목은 7월 22일에 진입을 했고요. 단기간에 93% 상승률 기록했고 조금 쉬어가다가 트럼프 당선으로 수요일에 상한가, 목금까지 무섭게 올랐네요. 예,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이 업종에서 이 종목을 보려면 이것만 보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7월 달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바닥은 이제 안 오잖아요. 바닥 720선 밀집 국면, 거래량 증가, 사상 최대 거래량, 대표이사 매수, 자사주 매입. 이 SG를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바닥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바닥에 신호가 나와야 된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해드린 거예요. 그것만 하면 아마 죽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2,500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유하신 분들만 중장기는 보시고 단기는 과일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펜트론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9월 24일에 잡아주셨고요. 차트를 보면 정말 그때가 상승 초입이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도 고점을 최대로 높이면서 무려 123% 상승률이네요. 네, 펜트론은 오늘 제가 또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오. 네, 이제 그 얘기만 좀 해드리고 싶고요. 일단 간단하게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만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럼 새로운 종목 5가지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뭘까요? 예, 역시 앵커님이 눈치가 빠르셔서 예, 일단 QRT부터 먼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QRT 같은 경우는요, 국내 유일의 반도체 신뢰성 평가 기업이에요. HBM, SSD, 심지어 AI 반도체, 그리고 우주항공 분야까지. 국내에서 또 최초로 역시 또 이 양자 장비를 개발한 기업이에요. 예. 나중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고객사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메타, 퀄컴, 구글, 애플 다 확보한 기업이에요. 예. 거기에 리벨리온까지도. 예. 그래서 이 기업이 그러면 왜 지금 봐야 되느냐? 바닥이잖아요. 예. 그런데 왜 바닥이냐? 왜? 차사주 매입이 100억 가까이가 들어왔으니까. 16,400원대. 그래서 QRT 같은 경우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도 시설 투자를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 AI 쪽 독보적 수혜주예요. 뭐 반도체, 뭐 다 엮여 있잖아요. 자동차, 전기차까지도 관련 업종으로 여러 가지 신산업들을 다양하게 확대하고 있어서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QRT가 앞으로 SK하이닉스 다음 주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함께 주도주 관점에서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 QRT 저가 매수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 공개할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펜트론이죠. 예, 그래서 펜트론 같은 경우가 중요한 게 뭐냐면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모듈 검사 장비를 공급하고요. 마이크론 뚫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공급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이크론. 거기다가 삼성 패키징 장비. 그런데 진짜 중요한 테슬라 본사 구매팀이 이 회사를 10월 말, 11월 달에 다녀갔잖아요. 예, 본사 구매팀, 테슬라. 미국 세계적인 전기차 업체 T사, 테슬라 말고는 없잖아요. 예, 그런데 자사주 매입을 했습니다. 7,600원대. 그러면 과연 테슬라가 다녀갔는데 자사주 매입을 한다. 예. 그리고 마이크론을 뚫었다. 이게 죽을 수 있을까요? 대표사가 7,200원대에서 5억 장내 매수가 들어왔다. 예. 최대 주주는 과연 바보일까요? 예. 저는 바보는 아닐 것 같아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만큼 이제 앞으로 독일 완성차 업체까지 뚫어서 펜트론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월봉 차트가 지금 중장기 지금 밀집 국면이죠. 일봉 차트를 보면 밀집돼 있어요. 이평선하고 아직 이격이 벌어지지 않았다. 차트상 아직 꼭대기는 아니죠. 예. 월봉상 5개월 평선 회복 안착돼요. 5개월 평선 회복 안착할 때를 바닥권이라 그래요. 바닥선했다. 파라볼릭 기조가 터닝할 때 봐야 된다. 2023년도 역시 3월달 때처럼 지금도 이제 상승기조 전환되기 임박돼 있고 20개월 평선 돌파기 임박돼 있지 꼭대기에서부터 꺾이는 위치가 아니에요. 아마 이번 주 초반에 내려올 때가 마지막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닐까? 왜? 대표이사는 7,200원대 샀고 자사주 매입은 7,600원대에서 들어왔으니까. 합리적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번 달 눌러줄 때 마지막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뭐 13,000원 이상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앞으로 입주하게 되면 매출 5천억 전망이 나온 만큼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펜트론 이미 123% 상승률인데 아직 멀었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저가 매수 기회 이번 주에 잘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도 살펴볼게요. 세 번째 종목은 뭘까요? 예, 저는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또 네. 자율주행 쪽이랑 로봇을 보고 싶다. 넥스트 칩만 보세요. 예. 왜냐하면 넥스트 칩은 자율주행 ADS 통합칩을 전 세계 유일하게 개발했는데요. ARM과. 그런데 지금 로봇 시장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엔비디아를 경쟁 대상으로 꼽았어요. 예. ADS 통합칩이. 지금은 주류가 엔비디아지만 우리가 엔비디아를 경쟁 대상으로 꼽았다.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올 것 같은데 국내 대기업하고 협력을 하고 있다. 자세한 고객사를 특정을 하기가 곤란하다. 왜? 비밀 유지 조항이 있겠죠. 그래서 그만큼 이 기업은 누가 들어왔나? 최대 주주가 지금 90억 지분을 12취득을 이미 해놨죠. 직원 64명이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를 해놨죠. 예, 그리고 아직 매도 공시가 안 나오죠. 예, 그런데 이제 12,500원대가 최대 주주랑 기관들이 CB 투자하는 단가거든요. 그러니까 12,500원 이하는 저가 매수 기회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연 2,700억의 7년의 장기 계약을 지금 준비한다. 한국 반도체 역사상 가장 큰 반도체 수주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자율주행 말고 다른 거 볼 게 있을까요? 예. 아니 한국 반도체 역사상 가장 큰 규모 수주를 준비하는데 저는 다른 자율주행 반도체 관련주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죠. 다음 주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어서 AI 반도체 기업들이 상당히 주목받을지 모르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AI 이 맨하탄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엄청난 나중에 화두가 될지 모르거든요. AI 반도체 지금 현대기아차 그리고 역시 중국의 BYD도 뚫은 기업인데요. 앞으로 두세 곳 정도 더 또 수주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얘기가 오고 가고 있죠. 예. 예. 이제 넥스트 칩 종고점 돌파가 임박돼 있거든요. 예. 종고점 뚫어버리게 되면 이제 본격 상승 전환을 기대하는 거죠. 이번 주 마지막 저가 매수 기회를 누려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이 종목만 보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건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재건주 안에서 SG가 있었고 자율주행과 로봇 안에서는 넥스트 칩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네 번째 종목도 살펴볼까요, 위원님? 예, 이번엔 반도체 장비, 주성 엔지니어링을 또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과연 반도체 장비 관련주 중에서 이 기업 말고 볼 게 있을까요? 예,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 기업은 이미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연내 TGV용 장비를 지금 성과를 내겠다. 연내 태양광 장비까지도 하겠다. 세계 최초로 이 차세대 반도체 공정이 태양광 디스플레이에 다 쓰일 수 있는데 애플과 인텔이 지금 공정 도입 이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예. TSMC까지도 지금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 대만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기업이니까 TSMC 말고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TSMC일 것 같죠. 예. SK hynix 1B DRAM을 견인했다. HBM의 역시 기본이 되는 1B DRAM, 차세대 DRAM을 이 기업은 자사주 매입 500억이 지금 31,600원대에서 500억 들어왔거든요. 오스템 임플란트 회장이 오스템 임플란트를 매각하면서 2,700억의 자금이 생겼는데 1,000억을 여기다가 딱 베팅을 해버렸어요. 2만 원대 중반대까지. 그만큼 지금 31,000원대에서 자사주 매입 500억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연내 이렇게 급하게 자사주 매입 들어오는 게 기업이 좋아요.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10억, 20억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100억 해서 5일 동안, 6일 동안 500억이 다 들어왔다. 다음 주에도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적극 반도체 장비 관련주는 탑픽으로 계속 꼽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만 알고 싶은 종목이라고 처음에 소개해 주셨던 종목이네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 남았네요, 위원님. 예, 오늘 또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고민해서 진짜 핵심이 되는 기업들 위주로 설명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5G 관련주를 보고 싶다. RFHIC만 봐야죠. 예. 5G 하면 5G만 엮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업은 지금 방산 쪽에 매출이 급증하고 있어요. 자회사. 방산 쪽. LIG 넥스원. 그리고 반도체까지 있습니다. 반도체 전공정 장비를 개발했어요. 전공정 장비. 거기에다가 이제 다이아몬드 웨이퍼까지도 개발했어요. 국내 최초로. SK 실트론이랑 협업하죠. 그리고 5G 전력 증폭기. 지라칼륨 전력 증폭기. 이제 앞으로 이 차세대 전력 반도체 시대가 오거든요. 그래서 삼성이랑 협업할 수 있고 이 방산, 반도체, 5G를 다 세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다. 5G 관련주 말고 이 다른 기업 말고 이거 볼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5G 관련 기업 자사주 매입 수년 동안 300억 한 기업이 있나요? 없어요. 사장님이 3억 6천만 원 또 장내 매수 들어왔고요. 최근 들어 상반기부터 해서.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바닥에서 이제 꿈틀꿈틀 거리거든요. 이제 트럼프가 과연 어떤 얘기를 할까요? 중국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을까요? 중국에 대한 얘기를. 트럼프는 분명 예상컨대 화웨이를 다시 규제하려고 하는 모습이 분명히 보일 거예요. 화웨이 규제 나오는 순간 5G 관련 업종 반드시 안 움직일까요? 예.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 양자 컴퓨터까지도 준비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 RFHIC는 트럼프 화웨이 역시 최대 수혜주가 또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돌아오는 이번 주 자사주 매입 50억이 이제 끝납니다. 3만 주 남았어요. 예. 3만 주 들어오면 자사주 매입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5G 안에서는 이 종목만 잘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이제 공개방송 많이 안 기다리셔도 됩니다. 잠시 후에 9시에 시작이 되는데 위원님 어떤 내용 준비하셨는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지금 제가 3년 연속 대상을 타면서 올해 지금 4분기 이후 내년도 지금 1분기 4년 연속 대상에 도전하면서 최고의 종목이 뭘까를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바닥권에 있을 때. 여기서 한번 인생 역전을 한번 도전을 한번 해봐야죠. 예. 마음 굳건하게 먹으시고 열심히 투자하실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9시에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눈빛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눈빛에 매료돼 버렸어요. 예. 멘트까지 잃어버릴 뻔했어요. 올해 이제 네 번째 연간 베스트 대상에 도전하고 있는 정지우 위원과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무료 공개 방송 지금 바로 잠시 쉬었다가 9시에 시작하니까요. 많은 분들 꼭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크게 올라갈 종목들 기대해 보세요. 네, 저희는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싹쓸이!